그 금액 자체도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은 금지예요. 저도 중고거래를 하긴 하는데 먼저 입금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뭘 믿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불안해요. 이렇게 입금을 자꾸 남한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선입금은 안 되고,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만나서 직거래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근데 만나서 해도 사기당한 케이스 혹시 아세요? 피디님?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이게 만나서도 사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구매자도 판매자도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A가 판매자예요. B가 구매자예요. 그러면은 나는 C예요. 나는 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구매자가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. 그러면 판매자가 그 물건을 올린 거를 보고 C가 올리는 거예요. 중간에 이제 이거를 거래를 자기는 이제 그래서 이 물건을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고서는 둘을 만나게 그 장소에 하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은 대신 자기 계좌를 알려주고,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물건을 주고 근데 저는 돈을 안 들어왔는데요. 이제 그 자리에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먹튀를 하는 거죠. 그런 케이스도 봤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런 사기 행위들이 점점 신종 사기 기법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뭐 마냥 이제 만나서 거래하는 게 위험하지 않다, 그게 뭐 이제 더 낫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사기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선입금은 안 되고 그래서 직거래를 추천드리고요.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먹튀를 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고소를 하는 거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, 그 전에 먼저 이제 계좌로 입금을 하셨으면은 계좌가 이제 오송금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걸 다시 이제 반환받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오송금 했을 때 이제 다시 반환받는 절차대로 하시면은 일단은 그 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때에 따라서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고소를 염두에 두시겠죠. 근데 요즘에는 고소도 이런 지금 중고 거래에 있어서 고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고소장을 작성한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그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뭐 중고 거래로 인한 뭐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절차대로 쭉 따라서 하시면은 이제 그거대로 바로 이제 신고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연락이 와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언제 오셔가지고 뭐 진술하셔라, 아니면 어떠한 것을 뭐 제출해 주셔라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이제 가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그 중고 거래를 한 사람을 특정을 전혀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뭐 핸드폰 번호도 때로는 모를 때가 더 많고,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아이디라든지 그 사람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이제 수사기관에 말씀을 주시면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제 특정을 해서 그 사람 유적 사항을 알려주진 않지만 이러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러 오셔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. 제가 중고 사기 거래를 거의 직접 진행은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를 꼭 선임할 필요가 거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고, 그 금액 자체도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블로그나 뭐 이제 인터넷에 어떻게 대응해라 이런 점이 되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서 그거를 많이 참고하시라고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50%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중고 거래 사기를 안 당하려면 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거래를 추천드리고,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이제 그분한테 계좌번호 이거 맞으시냐 이렇게 여쭤보시고, 그리고 이제 계좌로 송금을 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총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서 2번 정도 이제 민사적인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검찰 단계에서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두 분 간에 뭐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금원을 이제 보상받아라. 그러면은 서로 이제 좋은 게 이제 피의자 같은 당시 이제 피의자 이제 피고인으로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
벌금형으로 약식으로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좀 공판 과정에 가서도 좀 피해자한테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, 또 반면에 피해자한테도 한 번에 이제 그런 돈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이 이제 좋고, 공판 절차에 들어가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, 그건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.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피해를 봤으니까 얼마를 배상해 달라라고 하는데, 이게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요. 그러니까 뭐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,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상해나 폭행이나 뭐 이런 게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은 재판부도 이게 이 금원이 제대로 맞는지 명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금원을 특정할 수 없는 거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편이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고거래나 뭐 사기나 이런 건 금원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. 그런 건 이제 배상명령 신청으로 해서 민사까지 가지 않고 형사랑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